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지에서 열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니야, 양지에서도 큰일 하시는 분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해서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또 방첩사 어찌어찌 잘못했는지 이것도 파헤칩니다. 국정원 뭐 했는지 그것도 두루두루 수사를 본인께서 하십니다. 두루두루 물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좋은 저녁입니다. 네, 다 정말 계엄 때 박선원이 있어서 든든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계엄 끝나고 이제 선거 끝나면 편해지려나 했는데 할 얘기가 더 할 일이 더 많아요. 예, 내란 그리고 외환으로 이어지는 이 행위 전체에 대해서 사실 전혀 수사가 안 된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예, 그런데 다행히 이제 내란 특검이 출범했지 않습니까? 네. 수사관이 자그마치 100명입니다. 네. 그래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보 보따리 들고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열리라는 박선원 의원님, 초선이 아닌 것 같아요. 일을 너무 잘해요. 그 사실상 정치권에선 초선이 아니라 뭐 한 5선 정도로 아닙니다. 취급받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요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말입니다. 제가 누구를 만났어.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면요. 정광훈 목사 그리고 천공, 권진 이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봐요. 그래서 제가 천공한테 몇 가지를 물어봤는데 이 문제부터 제가 물어봐야겠습니다. 잠깐 천공을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은 탄핵되고 감옥 갈 위기에 처했는데 국민한테 무엇을 이렇게 얘기하고 국민한테 군인을 보냈습니다. 500명도 넘게 보냈죠. 500명이 계엄이 아니라고. 계엄 할만하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자, 6, 7월 달에 지금 잘못하면 그럼 이 정부도 끝까지 안 가요. 7월에 뭐가 있다고 하죠. 7월에. 보면 국민이 이제 들고 일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7월에 뭐가 생기나요? 큰 게 생기나요? 7월에는 별일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몇십 년 있어야죠. 누구들 하는 대로 돌아갈 것 같으냐. 내가 분명히 가장 6, 7월 달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사상 깨기 시작해갖고 도화선이 붙으면 너는 감당할 수가 없어. 아, 그래요? 6, 7월에요? 아니,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7월에는 무슨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난 저는 없다고 하는데. 이 자리를 벗어나서 내가 알게 되면 그냥 신고할 거야. 7월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엔 다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6월 달에 국민들이 일어나 가지고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내란 특검도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7월 달에 저 사람이 말하는 이 정부, 윤석열 정부는 끝나요.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이제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장관들이 임명이 돼요. 그러면 윤석열의 마지막 남았던 장관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물러나요. 그다음에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이 정부, 저 사람한테 이 정부는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그럴까요? 윤석열 정부는 끝납니다. 저도 7월에 큰 거 온다가 윤석열 구속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헷갈리는 거야. 이 정부가 저 정부인지 저 정부가 이 정부인지. 근데 천공한테 이 정부는 윤석열 정부예요. 근데 저런 사람이 저런 사람한테 믿고 의존하고 스승님하고 따랐다니. 그러니까요. 그게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친일 매국에 대통령실도 청와대에서 저리 옮겨가지고 군하고 검찰 잡았으니까 아무거나도 해도 된다. 그래서 쿠데타하고 저렇게 망하는 거잖아요. 천공이 자리 잡은 용산 그 대통령실 앞에 사무실 바로 앞에 있잖아요. 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천공이 끌어들인 거죠. 윤석열하고 김건희 망하게 하려고. 아, 그런가요? 그래서 6, 7월에 이 정부 윤석열이는 망한다. 네. 국민들이 다 일어난다. 6월 3일에 다 일어났죠. 자, 오늘 저 의원님한테 물어볼 게 진짜 많습니다. 여기 이것부터 가야 되는데 특검에서 북풍 공작을 본격적으로 수사합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지시였다. 녹취록이 나왔어요. 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의의 지시였다. 이런 녹취록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평양 10월 달, 11월 달. 네. 무인기가 최소 2번인데요. 네. 한 번은 이제 백령도로 해서 예. 그 남포로 해서 평양으로 치고 들어가는 그렇죠. 10월 달 무인기. 예. 그거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있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겨냥을 해가지고 네. 정면으로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네. 그때 성공을 했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걸렸는데 성공이에요? 군사적으로는 실패한 거죠. 이게 그렇죠. 첩보 그렇죠. 드론은 가서 조용히 작전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이 드론이 예. S 엔지니어링에서 만든 거예요. 예. S 엔지니어링. 근데 거기서 만들었을 때는 시속 100km짜리고 네. 갔다 오는데 200km에서 항속거리가 400km예요. 예. 딱 평양을 겨냥해서 만든 건데 평양 갔다 올 수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완성품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야 이거 뭐야 하고 옛날에 제 부하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바로 티 나와요. 예. 아 이거 우리가 만든 시제품입니다. 예. 그래? 그거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안보실에서 예. 신원식이죠. 네. 안보실에서 소수의 국정원 직원을 동원을 해가지고 예. 이 시제품에서 완전히 그 제대로 끝나지 않은 예. 이 시제품을 갖고 저 백령도 옆에 바지선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큰 뗏목 큰 같은 데다가 배. 이 사출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쏴 올리는 거. 예, 예. 저거 무인기를 사출시켜서 보낸 거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인데 저기서 중요한 거는 10월 11일 북한에서 예. 김여정이 이름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하잖아요. 예. 그날 저녁에 저녁 한 8시쯤에 국회 법사위에 나왔던 김용현이가 아 모른다 우리 아니다 하고 부정을 했다가 예. 안보실에서 연락받고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확인해 줄 수 없다 이 얘기는 보통 NCND는 긍정 아닙니까? 네, 긍정이에요. 그렇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즉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죠. 긍정이에요. 네. 그러면은 김용현이가 이제 있는데 첫 번째 거는 네. 안보실하고 국정원 예. 이 중심이 돼서 보낸 거니까 예. 김용현이는 대통령실에서 이제 내려와 있으니까 예. 국방장관으로 몰랐던 거예요. 아, 몰랐어. 네. 근데 저 때 말하는 장관은 이제 신원식이하고 국방장관 출신이니까 신원식이하고 안보실하고 윤석열이가 환호작약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이 주도로 보낸 거네요. 그런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랬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11월 말에 또 한 번 보내요. 2차 드론입니다. 2차 드론입니다. 예. 요때는 드론 사령부에서 이제 직접 지시를 받고 보내요. 예. 근데 요때 이 드론 사령부에서 보낸 거는 예. 이미 드론 사령관이 이 드론 사령부라면 클 것 같지만 예. 아직 크지 않아요. 예, 예. 몇 명 안 돼요. 네. 진짜 여러분들의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작아요. 아직은. 한 10여 명, 20여 명 정도입니까? 뭐 한 100여 명도 안 돼요. 네네. 사령부에서 이 투스타급 이상 사령부 아, 별이 있는데도 100명밖에 안 됩니까? 아니 100명 조금 넘어요. 예. 그래서 저기서 들어온 무인기를 직접 이렇게 날리고 할 수 있는 네. 중대장. 우리 중대장 하면은 대위 밑에 중위가 중대장이잖아요. 네. 원래는 예. 소대장 위에 중대장. 근데 여기는 중대장이 소령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소령이니까 직접 지시를 한 거예요. 아, 네. 지시를 해서 쏘았어요. 예. 그런데 이 첫 번째 방첩사 첫 번째 드론, 두 번째 드론에 대해서 이제 보통 같으면 방첩사령부에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지. 그렇죠. 그것도 민군 합동으로. 예. 이것을 만든 쪽은 민간 기업이고 예. 쏜 쪽은 군이니까 민군 합동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민군 합동 조사하겠다고 건의를 올리니까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래놓고 이거를 마사지하는 왜 우리도 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은폐하는 그런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예. 작성을 한 대령과 중령이 몇 사람 있어요. 네. 그 집단을 제가 압니다. 예. 그들이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박선호는 다 알아. 한 집 다 알고 있어. 보고 있는데 니네들 한 거를. 문제는 뭐냐면 이게 털렸어요. 네. 방첩사가. 그래요. 네. 털려가지고 예. 지금 있는 이제 이경민이 이제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인데 털렸어요. 지가 한 게 아니니까 예, 예. 털려도 상관없어 털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자료가 몽땅 공수처로 가 있었어. 아, 그래요. 그래서 공수처는 이거를 검찰에 안 줬어요. 아. 안 주고 딱 가지고 묻고 있다가 특검이 특검이- 되니까 특검에다 딱 넘긴 거예요. 아, 이제 그러니까 무인기 보내가지고 만약에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면 이건 외환죄 이 부분이 이제 예. 그래서 속도가
그렇죠. 빨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한간에는 외환 수사는 예. 상당히 진행이 돼 있다. 그래서 속도를 내고 있군요. 예. 그러면은요. 자, 신원식 김태효도 그렇죠. 1차 드론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아니 당연하죠. 그렇죠. 야, 이 잘 김태효가 됐다, 김태효 자랑하는 게 걸린다. 뭐예요? 현황 대응팀. 예. 현황 대응팀의 팀장이 2급인데 예. 국정원. 예. 그다음에 4급의 국정원 또 하나 나가 있고 예. 정보사에서 나와 있고 방첩사에서 나와 있어요. 예. 이 4명의 현안 대응팀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방첩사에서 똘똘한 친구가 잘난 척 하길래 그러면 너는 방첩사에서 예. 수사 특기냐 예. 방첩 특기냐 정보 특기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저는 기획 특기입니다. 이런 오. 제대로 걸린 거죠. 아, 그러네요. 예? 자. 기획. 네. 김태효가 이걸 기획을 한 거예요. 신원식이랑 같이. 그렇지. 김태효 걸렸습니다. 김태효. 야, 공수처 판단 좋았습니다. 특검. 근데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1월 달에 네. 주장을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신원식이와 김태효가 저를 고발을 했어요. 고발했다고요? 네, 잘 된 거죠. 예? 네, 그래서 나를 안 불러요. 근데 못 불렀지. 저쪽에서 고발을 했으면 저를 불러야 되는데 안 불러. 그렇죠. 입막을 하고 했는데 예. 이제 특검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10월에 1차 드론은 대통령실, 안보실 중심으로 갔습니다. 그때 신원식과 김태효. 네. 자, 김태효 걸립니다. 네. 그리고 11월에는 김용현 드론사령부. 네. 이렇게 보면 되죠. 김용대. 아. 김용대 드론사령부는 이제 이게 또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때부터는 김용현이가 대통령이 저렇게 좋아하네. 우리도 보내.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이 국방장관이잖아요. 예. 근데 내가 줘야 되겠다. 예. 그리고 이제 드론사령부를 도령하는 거고 드론 작전사령부. 드론 작전사령부는 지작사령관 밑에 있으면서 네. 동시에 국직부대, 네. 즉 국방장관 직속부대예요. 네. 여기서 이제 보냅니다. 예. 그런데 예. 누가 만들었냐 이게 드론을.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성모 예. 이름 다 네. 나와버렸어요. SS. 성모 엔지니어링. 예. 예. 거기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ADD에서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해요. 예. 그래서 성능 테스트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거를 군에 납품을 하는데 예. 성능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안 돼.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안 보내야지. 드론 작전사령부에서 제대로 예산을 못 써. 왜 못 쓰냐? 아니, ADD에서 성능 테스트가 돼야 되는데 네. 성능 테스트가 되면은 기품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국방기술품질원. 예. 여기다 납품을 해가지고 여기서 작전성이 확인되니까 예. 납품하십시오. 예, 예. 이렇게 해야 돼. 예. 안 되니까 이 돈을 누가 댔느냐? 네. 아씨 이거 내일 기자회견 하려고. 누가 됐어요? 누가 됐냐면 김영현의 친구 정재관, 정재관의 친구 강구영. 예. 그러니까 정재관은 카이 나오는구나. 카이. 응. 강구영이 28억을 댄 거예요. 카이에서 그런데 이제 원래 예산에 없고 지가 써서 안 된 돈을 댄 거예요. 예, 불법이. 그러니까 물건이 들어와. 예. 그 성우 엔지니어에서 여기다 납품해. 성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네네. 납품한 쪽은 네. 이것을 들어오는데 네, 네. 무검사 입고를 해요. 무검사 입고라는 게 전문 용어예요. 왜냐하면 뭐 물건이 들어오는데 네. 우리하고 상관없는 물건이야.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돈이 나갔는지 어쨌는지 실무자들은 모르니까 예, 예. 그 물건 들어와. 그럼 저기 놔뒀다가 다른 사람이 가져가세요. 예, 예. 하는 게 무검사 입고예요. 자, 네. 무검사 입고 처분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 걸려야지. 성능이 떨어지니까. 예. 근데 성능이 떨어지는 거 걸려도 되니까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능이 떨어져야 돼요. 그렇지. 걸려야 되니까. 네, 소음이 많이 나야 되니까. 그렇지. 예. 속보 단독 대박 특종이 계속 나옵니다. 카이까지 나옵니다. 네. 자, 방산비리 줄줄이네 이거.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예, 예. 그래 제가 이제 이거 막 넓어지는데 말해도 네. 돼요. 국정감사 때 예. 제가 이제 그 정재관 예. 네? 아까 친구라는 김용현 친구라는. 이사장 네. 하고 이제 카이의 강구영이 예. TV조선에 들어갔다 나온 사진이 제가 공개를 했어요. 예. 국정감사 때. 그러면서 김용현한테 이 사진의 주인공을 아냐 했는데 뒷모습만 보고 안 돼요. 김용현이가. 예, 예. 그러니까 김용현 그다음에 정재관은 육군 아주 친한 걸로 소문이 났어. 예, 예. 강구영은 공군이에요. 모를 것 같죠? 굉장히 친한 네. 그러니까 이러한 무검사 입고해주고 돈 대신 대주고 예산이 없는 거 예. 발주해가지고 이런 공작을 시행할 수 있는
틀이 이미 짜여져 있었다 자, 지금 하는 겁니다. 박선원 의원께서 얘기합니다. 자, 외환죄는요 차원이 다른 범죄입니다. 엄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신원식, 김태효, 그 다음에 일차. 김용현의 친구 정재관, 강구영까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를 지금 이게 정확히 말하면 정재관은 이제 직접 연결은 안 돼 있는데 네. 인적 구조가 셋이 워낙 친하다라고 하는 점을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참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중요한 내용에 또 하나를 또 여기까지만 일을 해도 되는데 우리 박선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방첩사가 이게 큰 문제였다고 얘기하는데 방첩사가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고 민간인 사찰 못하도록 법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바꿨지 않습니까? 바꿨습니다. 예. 그런데요. 예. 그런데 이제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정치 개입 안 되죠. 논란이 있는 거는 일하지 말아라. 예. 그다음에 민간인 사찰로 보이는 거 인권 침해 하지 말아라. 네. 그다음에 이 방첩사가 일을 하다가 현지에 있는 뭐 사단장이든 연대장이든 대대장이든 네. 지휘권을 침해하는 행위. 네. 세 가지는 절대 안 된다. 세 가지 절대 못하도록 법으로 했어요. 만들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의원님 너무 열일하는데 예. 응원합니다. 지금 후원 계좌 알려주세요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이런 건 안 하는데 너무 잘하니까. 자, 그래도 세 가지 못하겠어. 후원은 다 찼으니까 아, 그래요? 저거 많이 해주세요. 박선원 TV 구독. 박선원 TV로 갈게요. 네. 그거 이따 얘기할게요. 자, 네. 후원은 벌써 찼어. 네. 대박이네. 네. 그런데 자, 그랬는데. 자, 그러면 보십시다. 예. 이제 이 방첩사의 전신이 예. 여러분들 이름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안보지원사령부고 그 직전이 기무사예요. 예. 기무사 앞에는 국군보안사. 그러니까 전두환의 국군보안사. 보안사가 기무사로 갔다가 바뀌었다가 네. 이 기무사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뭐 민간인 사찰 이런 거 쭉 해왔던 건 물론이고 예. 박근혜 때도 그렇고 이명박 예. 때도 그렇고 네. 물론이고 계엄. 2016년 12월부터 계엄 문건을 작성을 해요. 계엄 조현천 계엄. 조현천의 계엄. 네. 그래가지고 2017년에도 작성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한민구 통해서 이 계엄을 하려고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계엄을 너무 좋아하고 반란 예. 군사 쿠데타의 핵심 세력 이 기무사를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각종 훈련과 직제령을 만들어 가지고 예. 이 그 기무사에 대한 네. 개혁 작업에 들어가요. 그렇죠. 개혁 작업을 들어가서 당시에 이제 기무사령관은 개혁 작업을 직접 한 기무사령관은 예. 남영신 예. 기무사령관이 예. 본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원칙, 예? 절대로 정치관이 하면 안 되고 예. 민간인 사찰 등으로 오해된 정치관이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인권 침해해서는 안 되고 타 부대의 지휘권을 침탈해서는 안 된다. 예. 그 원칙하에서 저기 보시면은 47개의 업무를 예. 폐지를 시켜요. 폐지했죠. 폐지했어. 폐지했어요. 예. 근데 이 옆에 있는 문건 보고서에 보면 2022년 보건 업무 예. 12개예요. 예.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권에 들어오자마자 안보지원사령관 그런 구닥다리 바로 방첩사로 돌아가. 예. 그래가지고 방첩사로 돌아가면서 이 47개 업무 중에서 이건 진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방첩사 업무를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12개를 다 부활시켜요. 예. 12개를 구기무사 업무 해가지고 불시 보안 점검부터 쭉 12개. 예. 근데 그게 왜 폐지되었느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작전부대 길들이기다, 민간인 사찰이다, 인권 침해다, 사생활 침해, 민간 사찰, 지휘권 침해, 정치 개입, 정부기관의 갑질, 민간인 사찰에서 싹 폐지를 했는데 예. 2022년에 윤석열이 들어와가지고 일단 다 부활을 해놨어요. 저건 예. 예. 12개를 부활을 해놨는데 여인영이 들어오면서 2023년 11월 8일에 여인영이 들어오면서 이거 부활했는데 더 세게 해라. 더 세게요? 네, 더 세게 해라 해가지고 공세적 수행 방안이라고 나옵니다. 이 전 보고서 한 번만 이 전 문건. 예. 첫 문건. 네. 맨 오른쪽에 공세적 수행 방안 나오죠. 오른쪽 끝에 예. 예. 예, 더불어민주당 그 바로 더불어민주당 바로 위에 공세적 수행 방안. 예. 그러니까 12개도 예. 폐지 이미 한 것 중에 윤석열이가 다시 살렸는데 예. 이 정도 갖고 양이 안 차. 더 세게 공세적으로 수행을 해라. 12개는.
예? 자, 근데 갑자기 방첩사를 이렇게 살리고 되살리고 업무를 주고 더 공세적으로 하라. 이거 오래전부터 생각했나요? 계엄을? 그렇죠. 저는 2023년 8월부터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윤석열이가 그 반국가 세력 어쩌고 하는 8.15 연설 있잖아요. 예, 예.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쓸만한 예. 삼성 장군, 예.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수방사령관, 예. 방첩사령관을 2023년 11월 8일 딱 임명을 해요. 예. 임명을 해서 예. 그 이전에 금지시켰던 것을 12개를 복원시켰다고 했잖아요. 네. 여인영이가 들어오기 전에. 네. 근데 여인영이 들어오면서 공세적으로 더 강화해라. 예. 예? 예. 한 것이 있고 예. 그것만이 아니고 그다음 이제 판례를 보시면은 그때도 참아 못했던 예. 22개의 업무를 또 다 부활을 시켜요. 아니 저런 거는 민간인 사찰을 그리고 수사권 남용으로 직접 이게 인권 예. 침해가 직접 드러날 수도 있는데 막 합니까? 한번 보시면은요. 예? 장장 22개 저렇게 많은 업무. 그러니까 아까 12개 있고 22개 있고 합치면 총 34개 예. 업무가 부활이 되고 강화가 되는데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 때 폐지한 이유가 똑같아요. 민간인 사찰, 장성 인사 개입, 이권 소지, 직권 남용 쭉 있잖아요. 정치 개입 다 있는 거를 다 다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크게 보면 맨 처음에 방첩 취약 인물 영내 출입 확인 이건 뭐냐면 모든 부대에 예. 면회를 간다든지 하면은 다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 성향까지. 예, 누가 면회 왔다 간지 그게 저게 방첩 취약 인물 영내 출입 확인. 그러니까 방첩 취약 인물이 군대 부대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예.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다 감시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요? 그래 누가 면회고 이런 걸 싹 자기 보는 거예요. 제가 아들 면회 갔는데 그 아들이 이제 저거지 방첩 취약 인물이 들어온 거지. 제가요. 네. 그러니까 제 책은 군에서 불원서적으로 제 책을 가지고 어머나. 있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징계를 받아서 휴가를 못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제가 면회 가면 그러면 방책 취약 인물이 영내에 들어가신 거고 예.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은 이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감시를 받는 거죠. 고생했네. 아드님이세요? 아드님? 아니 근데 제대했어요. 아이고. 제대했는데 예. 아, 한 번씩 불러가서 뭐 마음의 편지 쓰고 뭐 요새 아빠 전화 오면 뭐라고 하시더냐 그런 거 조사 받았을 텐데요. 그 말 안 해요? 그럼 물어봐야 되겠네요. 아 아들이 속이 차가지고 네. 아빠한테 걱정 끼쳐드릴까봐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아,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들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아, 네, 네, 알겠어요. 네. 그 밑에 장성 인사 이후에 예? 이게 인사가 잘 됐느니 못 됐느니 하는 반향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장성으로 3스타로 임명을 했어. 예, 예. 근데 이 사람은 김용현이와 특수 관계야. 예. 그러니까 수근수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군에서. 예. 그러면은 누가 수근수근 되냐. 네.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 불만 분자네. 다음에는 그러면은 진급시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 감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장성 인사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예, 예. 군인들이 모이면 수근수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다 감시하는 거고. 네. 민간업체 신용정보 조회도 있고. 아, 이거 저 네? 전두환 때보다 지금 더한 거 아닙니까? 그 밑에 보세요. 이거야말로 대규모 사상검열이잖아요. 재난 정책 지원 지들이 왜 그러면서 최혜병 사건은 막지도 못한 것들이. 그렇죠. 네? 그다음에 민관군 갈등 관리를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윤석열을 뒷받침하는 군대 내의 정부기관, 예. 그다음에 총리실 같은 거, 그다음에 방첩 정보기관, 네. 국가정보원까지 다 한 거예요, 애들이. 자, 그 역할을 지금 방첩사. 그럼 기무사 아니에요. 보안사를 지금 되살리겠다고 이렇게. 완전 보안사가 다 살아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말입니다. 네. 검사 윤석열이 네. 계엄령 조현천을 네. 수사했었어요. 아. 수사했었어. 그런데 조현천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평가했어요. 그 당시에. 네.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네. 국정농단 때 계엄 관련해서도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서 예. 쟤네들은 배짱이 없어서 계엄을 못했다. 준비까지 해놓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현천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도망갔잖아요. 예, 미국.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까 돌아왔습니다. 네, 들어왔어요. 김영현 친구예요. 네. 조현천이 아주 가까운 김영현 친구입니다. 그렇죠. 네.
육사 37기. 그래서 김용현하고 조현천하고 관계가 38기. 네. 신혼식이 37기, 김용현 38기. 가깝죠? 네, 가까워요. 그 계엄을 조현천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계속 의심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자리에서 또 이제 하나 까면은 네네네. 김용현 네. 그 장관 예. 인청팀이라고 있어요. 인사청문회 준비팀. 그렇죠. 예. 거기에 처음으로 뽑혀서 간 친구가 배도건이에요. 예. 배도건. 네. 배도건이 누구냐면은 노상원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 근데 배도건이가 갔어. 예. 가서 지시를 받았어요. 예. 누구한테인지는 헷갈려. 예. 노상원지 김용현한테. 예. 그래가지고 배도건이가 준비한 문건이 있어요. 예. 그 문건이 6에서 7페이지짜리 예. 개헌 문건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인사청문회 준비하는데 개헌 문건을 왜 작성을 하냐고. 그때요? 네. 이미? 예. 이거 무섭네. 그래가지고 원래 배도건이가 이제 이자들 뭐 하는 거야? 인사청문회 준비 팀장 비슷하게 가면서 군사보좌관이 돼서 김용현이하고 한 팀이 되려고 했고 그 뒤에 이제 노상원이 있는데 예. 갑자기 바뀌어요. 예. 그래서 김철진 군사보좌관이 들어오는데 이 김철진 군사보좌관은 여인영이 보낸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돼? 여인영하고 그다음에 김용현하고 윤석열은 충암파잖아요. 충암파요. 아주 가깝. 그러니까 여인영이 추천한 이 사람이 인청준비 팀장이 돼. 예. 그래서 그 뒤로 인사청문회 팀장을 쭉 이쪽에 끌고 가는데 그 직전에 예. 그러니까는 인사청문회 준비 아주 초기 단계에 이 배도건이라는 사람이 계엄령에 관한 문건을 준비를 해가지고 보고를 했다니까요. 그때요? 그러니까 근데 그 뒤에 노상원이 있고 예. 보고 받는 사람이 누구? 김용현. 예. 그럼 이 세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강조를 하지만 이미 장관 될 때부터 계엄이 목적이었다. 그렇네요. 그걸 입증하는 거죠. 아니 인사청문회 팀에서 계엄 문건을 왜 작성해? 네. 이 사람 경호 책임자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간 이유가 계엄 때네요. 계엄하러 간 거잖아요. 예. 8월 8일 날 골프장에서 김현태랑 데리고 와가지고 골프 쳤잖아요. 예. 계룡대 그쪽 예. 예. 골프장에서. 예. 그때부터 다 준비된 거예요. 오, 무섭네요. 자, 김용현하고 조현천은 38기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김용현이 조현천한테도 물어봤구나. 당연하죠.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현천 밑에서 계엄을 하던 배도건 이미 인사청문회 팀에서 아니요. 그 밑에 배도건은 노상원하고 관련. 노상원하고 예. 조현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 나옵니다. 노상원은 그런데 이 버거보살 노상원은 윤석열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알았다면서요. 그러니까는 이 노상원이 예. 그 김용현한테 그 거의 형 동생 하는 사이이면서 예. 2016년에 그 노상원이 그 정보사령관 할 때 예. 북쪽에 어떤 부대를 보내서 작전을 하고 성공을 하고 돌아오면은 예. 폭사시켜 버려라 예. 했던 게 노상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노상원이가 정보사령관이니까 네. 이런 작전은 정보본부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 이 일은 정보본부장이 아니고 작전본부장 김용현한테 보고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노상원 김용현의 관계는 오래되는데 네. 정작 캠프에서 보자고 하면은 네. 노상원이 선배야. 예. 캠프에 먼저 들어와서 검찰총장 사표 내기 전부터 다음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면서 윤 대통령 프로젝트 YP라고 하는 예. 윤 프레지던트 프로젝트 YP라고 하는 그 보고서들 작성해서 기획을 한 사람이 노상원이에요. 그러니까 노상원이 윤석열하고 가까웠네요. 그렇죠. 김건희하고도 다이렉트 통화하다고 봐야 돼요. 그 김건희하고도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김용현 입장에서는 자기가 충암파고 해가지고 원래 안규백 의원님 등이 이게 데리고 온 예. 예. 국방포럼 멤버였어요. 예. 왜? 마지막 수방사령관을 예. 문재인 정부 때 했거든. 예. 자기 마지막 보직이 수방사령관 뭐 작전본부장 한 게 문재인 정부 때. 아, 예. 근데 충암고 후배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 그러네. 그때 합류를 했다고. 글로 갔어. 나중에 갔네. 근데 그 전에 노상원이가 있었다니까. 아, 김용현이 측근되기 전에 노상원이 측근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노상원, 김용현, 김건희 이거는 예. 누가 선배고 후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한 덩어리다. 그러네요. 그래 보시면 자, 돼요. 노상원이 그렇게 제가 노상원이 딱 터지자마자 안산에 가서 네.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네.
노상원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윤석열 김건희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친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김건희도 건진도 알아? 그런데 아주 가까웠다고, 아주 오래전에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노상원은 윤석열하고 가까웠다는 얘기를 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게 큰일 났어요. 큰일이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제가 오늘 어디 갔다가 오는데 네. 아크로비스타를 지났어요. 네. 그 바로 옆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네? 민정기든가 아까 저기 특검. 김건희 특검 있죠. 50m 정도도 안 떨어졌어. 네. 특검 사무실이. 네. 그래서 도저히 출석 못 한다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특검 이름에 명태균만 있는 게 아니라 건진 법사도 들어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네, 건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건진, 네. 명태균, 네. 천공이라고 하는 일종의 무속인 집단이 하나 있고 김영현 그리고 노상원 등으로 이어지는 군 집단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검찰 집단이 있는 거죠. 노상원이 왜 핵심 역할을 했냐면은 김용현 전에는 노상원이 윤석열의 군사고문으로 옆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군사고문보다 더 크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특정점이다 의원님 얘기하는 저기 옛날에 그 뭐 이제 뭐 영화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왕사 이런 거 있잖아요. 왕사급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잡아. 검찰이 있고 검찰이만 장악해도 얼마나 세요. 근데 그 위에 군을 장악하고 그 위에 무속 세계를 장악을 했어. 근데 서열이 누가 제일 높겠어요? 검사가 높겠어요? 무속을 정신 세계를 장악한 사람이 제일 높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김건희 꼬북 노릇하는 거죠.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구도가. 이제 이거 구독자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심각한데 그렇다고요. 자, 구도가. 근데 의원님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윤석열은 군 면제잖아요. 군대 얘기만 나오면은 야 시끄럽다 술이나 먹자 그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반국가 세력 종북 얘기하고 종북 하면서 갑자기 군 행사에만 막 가더라고요. 거기 하나 빠졌구나. 극우 유튜버. 아까 말씀드린 그 세력 구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속인들. 거기서는 김건희가 총대빵이에요. 그다음에 군. 여기서는 이제 노상원, 김용현이가 있는데 사실은 김건희가 더 친해. 검찰은 윤석열이가 다 장악한 것 같은데 무슨 사건 수사를 하려 그러면은 진짜는 저녁 먹고 수사가 진짜잖아요. 근데 저녁 먹고 수사한 결과를 보고하려고 그러면 전화를 안 받는데요. 윤이. 그렇죠. 안 받으니까 누구한테 전화하냐고요. 사모님 형수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검찰, 군, 그다음에 무속인, 극우 유튜버 이 전체를 관통해서 다 대빵은 누구냐.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돼요. 김건희가 하고 있으니까. 김건희. 주제를 흐트러놨네. 아니요. 주제가 정리가 됐어요. 군 쪽만 가면은 군대 안 갔다 온 윤석열이 흥분한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 분명히 쿠데타 할 거다, 계엄할 거다 그랬잖아요.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꼭 가봐야 되는데 어디를 갔냐면은 10월 1일 국군날 행사장을 갔어요. 국회 국방위원들 다 왔는데 우리 당에서는 우리 국회의장이신 뭐 탈당을 하셨으니까 우리 당도 아니네요. 국회의장이신 이제 우리 우원식 의장님만 계셨고 우리 당 국회의원 중에 저 혼자만 그 자리 갔었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갑자기 뭐 하고 있나? 이 가두 행진까지 하느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부대를 투입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야, 그때 그 아까 본 드론도 뜨고 행사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김영현이가 계속 윤석열의 뒤에도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 사진 많이 봐보셨어요. 보통 그렇지 않거든요. 국방장관이 점잖게 서 있고 군 통수권자인 그 대통령도 뭔가 아는 척 해야 되니까 위험 있게 서 있잖아요. 계속 귀에다 대고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그렇죠. 계속 저러고 귓속에다 대고 소곤소곤하고 예. 윤석열이 다른 거 보지 않고 저 사람 말만 듣느냐. 예. 그때부터 이미 작전을 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행사가 끝나고 12시 가까이 되니까 윤석열이 의원들한테 다 오면서 오늘 점심 때 올 거지 점심 때 올 거지 하면서 저하고 낙수했어요. 점심 때 올 거지 이상한 사람이라고 갔는데 예. 그러고 나서 가드 행진을 하고 저녁에 관저에서 모이잖아요. 예. 윤석열, 김용현 예. 그리고 새 사령관인 예. 여인영, 곽정근, 이준우 예. 여기다가 지상작전사령관 예. 그거 모여가지고 오늘 보니까 좋더라 할 수 있겠다 확신을 가진 게 10월 1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군을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 그랬다니까. 그러니까요. 네. 군대 얘기만 하면 도망갔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저기에 빠졌는데 노상원하고는 그렇게 친했구나. 그때 노상원이 최측근이었으면 김건희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없죠. 그렇죠. 모를 수가 없죠. 자, 그 이후에는 김용현이 나왔는데 김용현이 경호처장 하다가 저기 국방부 장관 갈 때부터 계엄 문건을 만들었다. 네. 아니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생각은 이제 했겠죠. 했는데 네. 왜냐하면 23년 8월 8.15 연설 때부터니까 1년 전부터 예. 그러니까 24년 작년 8월 8일 날 계룡대에 가서 골프 치고 그날 발표를 해요. 김용현이가 그러니까. 국방장관 된다. 예. 그러고 나서 바로 와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 인사청문회 초기에 보고받은 게 계엄 문건이다 이거예요. 알았네. 이제 알았어요. 자, 오늘 집에 가서 다시 보기 복습하겠습니다. 네. 이름들 관계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엄이 쫙 조금 정리가 됩니다. 네. 네. 정리가 됐어요. 네, 됐죠. 이제 그럼 저 가도 되죠? 정리가 돼.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니 방첩사 문건 이걸 강조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큰일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네. 잘했어. 근데 저 꼭 좀 널리 좀 보십시오. 계엄이 딱 터지자마자 박선원 의원하고 저하고 국회에서 여러 번 만났는데 그때도 계속 맥을 짚어서 도망 못 가게 그리고 군 못 움직이게 그때 군 못 움직이게 묶어놓은데 1등 공신이 박선원입니다. 이건 제가 잘 압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관저에 골프 연습장 만들었어요. 근데 그 공사비가 국정원 특활비로 의심된다 여기까지 얘기하나요? 맞아요. 이럴다는 말이 있어.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국정원 특활비는 그런 데 쓰는 돈이 아니다.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무리 자기가 자신이 그게 뭐 조태용 원장이 됐든 그 밑에 다른 차장이 김태호하고 친한 다른 차장이 돈을 줬든 간에 특활비를 1억으로 한꺼번에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누가 얼마씩 쓴다는 걸 제가 다 알잖아요. 원장이 한 달에 얼마 쓰고 기조실장이 아주 다 알아요. 차장이 한 달에 얼마 쓰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활비가 아니고 그럼 뭐냐 특수사업비인데 특수사업비는 기록에 남겨야 돼요. 특수사업비는 자기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기조실장하고 해당 차장, 국장이 다 모여가지고 어떤 일로 어떤 명목으로 이 돈을 써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거는 특수사업비는 불법적인 돈이 쓸 수가 없어요. 특활비는 한꺼번에 1억으로 모아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아서 줬다면 이건 불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밝혀줘야죠. 빨리 나옵니다. 자, 1억을 녹아주겠어요. 국정원 특활비 수사의 전문가 윤석열이 국정원 특활비를 썼다고요? 진짜 조태용도 이제 가네요. 그렇죠. 자, 국정원 출신 우리 박선원 최고 얘기합니다. 박선원 TV. 자, 50만 가자, 60만 가자. 지금 벌써 50만 됐어요? 저 6천 명이 안 차가지고 50만을 못 그려. 자, 오늘 저녁에 넘겨줍시다. 박선원 열일합니다. 크게 쓰십시다. 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알차입니다.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고맙습니다. 정리가 됩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조현천하고 김용현하고 동기였다고 친구였다고. 아이고, 그 전에 노상원이 훨씬 가까웠다고. 아이고, 잘 알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여러분께서 원하는 내용 이렇게 보도할 테니까 저기 후원은 됐고요. 제보 메일이 있습니다.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뛰고 더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선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